그 사람 진짜 우리 형이 아버지 맞을까? 강수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 이름을 되새겼다. 그날 밤 강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흔들리는 손으로 꺼내 펼친 서류들. 그 첫 장엔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김강수 생부 불일치라는 문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다. 그는 두 눈을 뜨고도 믿을 수 없었다. 그 짧은 문장이 그가 평생 믿고 살아왔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손은 서류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숨은 깊이 가라앉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터질 듯한 울음이 차오르지만 소리로 내는 순간 무너질까 두려웠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낙엽 부스러김조차도 그에겐 너무 큰 소리로 느껴졌다. 조용히 문이 열렸다.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온 이는 광숙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수의 곁에 다가와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묵묵히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강수는 그 손길에 놀란 듯 숨을 들이켰고 마치 참고 있던 눈물이 그 순간 터질 것 같았다. 누나 난 왜 아무 말도 못 듣고 살아왔을까? 다들 나만 모르길 바랐던 거야? 광숙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말보다 그 온기가 먼저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 사람도 말 못했던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거였을 거야. 용기가 아니라 죄책감이 먼저였을 테니까. 강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난 그냥 내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누가 날 안아줘도 늘 어디론가 떠밀린 기분이었거든요. 웃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도 몰랐던 감정들이 그 순간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너는 늘 여기 있었어. 우리 곁에. 그리고 넌 지금도 여기 있어. 그 어떤 이름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말이라는 건 때로 칼보다 날카로웠고 침묵이라는 건 때론 품에 안긴 것보다 따뜻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보다 긴 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다. 강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은 지쳐 있었지만 광숙의 손은 유일하게 그를 이곳에 붙잡아주는 힘이었다. 이름은 바뀔 수 있어도 마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존재하고 그 감정은 때로 유전자보다 더 깊은 유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수는 그렇게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가슴에 품은 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려 하고 있었다. 장미애는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공허했다. 눈앞에 놓인 국그릇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방 안 어디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기억들과 대면하고 있는 고요한 고통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꼬이고 또 꼬였으며 손가락은 습관처럼 떨리고 있었다. 술 기운이 가신 지는 오래였고 지금은 맑은 정신으로 자신이 벌인 모든 행동을 떠올리고 있었다. 한이의 돌잔치 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숙을 향해 퍼부었던 말들, 한이의 돌상을 엎어버리던 손짓, 그 모든 것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망가뜨려버렸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천수가 들어섰다. 장미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천수는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손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정말 형을 낳으신 거예요? 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장미애는 그의 손에 들린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말없이 인정하는 몸짓이었다.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강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지키고 싶었던 존재였어.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서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가족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 천수는 그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놀람과 실망,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안타까움. 그는 손에 들린 사진을 조심스럽게 그녀 앞으로 밀었다. 창고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았어요. 이 사람 이명호 형이 아버지세요? 장미애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 젊은 시절의 이명호는 웃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품에 안긴 작은 아기가 있었다. 그것이 지금의 강수였다. 맞아. 이명호 그 사람, 내 아빠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었지만 그때 나한테는 전부였어. 잠깐이라도 믿고 싶었거든. 사랑이라는 걸.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래전 이명호와 함께했던 시간,
그것은 짧았지만 깊은 인장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그는 떠났고 남겨진 건 그녀와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에게조차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죄책감만이 남았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형은 알고 싶어 했어요. 천수의 말에 장미애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눈가에 고인 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말할 수 없었어. 강수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게 된 그날부터 나는 그의 곁에 있어도 엄마가 아니었어. 지금이라도 말해주고 싶지만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할까봐, 또 무너질까봐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포개어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렇게 울음을 삼켰다. 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형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무너져도 외로워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젠 이모도 도망치지 말고 말해주세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장미애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는 말할게. 용서받을 수 없더라도 그 아이한테만큼은 내 진짜 이름으로 다가가 보고 싶어. 천수는 미묘하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눈빛엔 묵은 매듭이 하나 풀리는 듯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오후, 광숙은 한이를 품에 안고 집 근처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다. 고요한 바람이 흔드는 나뭇잎 소리, 한이의 옹알이와 웃음소리, 그리고 광숙의 낮은 속삭임이 마치 하나의 평화로운 교향곡처럼 어우러지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광숙은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한이야, 너는 꼭 행복해야 해. 사랑받는 게 익숙한 아이로,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아이로 자라야 해. 엄마처럼 외롭지 않게 말이야. 그녀의 말은 한이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되새기는 다짐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불안과 결핍, 외로움과 상처, 그 모든 감정을 이제는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 엄마가 되어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올라온 온전한 책임감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을 한참이나 응시하고 있는 시선이 있었다. 광숙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공원 벤치 한켠에서는 한 사내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구겨진 신문을 무릎에 펼쳐놓은 채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광숙에게 고정하고 있었다. 이명호,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과거의 인물, 잊혀진 이름.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었고 그 흔적의 중심에는 장미애와 그녀의 아이가 있었다. 그는 한이를 아는 광숙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돌아온 거군.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지는 독백처럼 낮고 무거웠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듯했다. 한편 천수는 집안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상자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무심코 열어본 봉투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장미애와 이명호가 나란히 서 있었고 두 사람의 품엔 갓난아기였던 강수가 안겨 있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천수의 눈빛은 점점 얼어붙었다. 그는 그 순간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비로소 윤곽을 드러내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 위에 어른거렸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어떤 예감이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이제야 눈앞에 실체를 드러낸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세리는 범수의 집 앞에 서 있었다. 현관문 앞에서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았고 결국 마음을 다잡은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신슬기였다.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마주쳤다. 어색한 공기, 미묘한 긴장감. 세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고 신슬기 역시 애써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세리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신슬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또 뵙네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눈빛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오른 침묵은 앞으로 벌어질 또 다른 진실을 암시하듯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 시간 장미애는 방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고 있었다.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있던 이름 하나. 윤으로 시작된 그 이름은 오랫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이제는 말해야겠지. 더 늦기 전에 무너졌던 것들이 조용히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 머무르다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스스로 빛을 드러내곤 했다. 그 진실은 이제 이름을 가리고 있을 뿐